지금 당장 여러분의 신발장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마 열의 아홉은 이 로고가 박힌 신발이 한 켤레쯤은 있을 겁니다. 승리의 여신 니케의 날개를 형상화했다는 매끄러운 곡선, 수시 로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항상 이 문구가 따라다니죠. Just do it. 그냥 해. 일단 해봐. 전 세계에서 가장 영감을 주는 이 짧고 강렬한 문장이 사실은 사형장에서 울려 퍼진 어느 연쇄살인마의 섬뜩한 유언에서 따온 것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1977년 미국을 뒤흔든 악명 높은 살인마 게리 길모어는 사형 집행 직전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무심하게 딱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Let's do it. 자, 이제 집행에게. 이 서늘하고도 단호한 마지막 외침은 당시 나이키의 광고 기획자였던 댄 위덴의 머릿속에 강렬하게 박혔습니다. 그는 여기서 영감을 얻어 문구를 살짝 비틀어 Just do it이라는 슬로건을 탄생시켰죠. 희망과 도전의 상징인 줄 알았던 이 문구 뒤에 사형수의 마지막 숨결이 닿아 있었다는 진실. 이게 바로 나이키라는 제국이 가진 기묘하고도 자극적인 이면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아니 어쩌면 나이키가 숨기고 싶어 했던 충격적이고 쇼킹한 진실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지금은 수조 원의 가치를 지닌 이 스우시 로고, 과연 얼마에 만들어졌을까요? 세계적인 디자인 업체가 수억 원을 받고 만들었을 것 같죠? 아닙니다. 1971년 나이키의 창립자 필 나이트는 당시 디자인 전공 대학생이었던 캐럴라인 데이비드슨에게 단돈 35달러를 주고 이 로고를 의뢰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고작 4만 원 남짓한 돈이죠.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필 나이트는 처음에 이 로고를 보고 별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죠라며 떨떠름한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훗날 이 로고가 코카콜라를 위협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상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나이키의 혁신은 부엌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공동 창립자이자 육상 코치였던 빌 바우어만은 선수들의 신발 접지력을 높일 방법을 고민하다가 어느 날 아침 아내가 구워주던 와플을 보고 미친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그래, 신발 밑창을 와플처럼 만들면 어떨까? 그는 그 길로 아내의 와플 기계를 가져다가 액체 고무를 들이부었습니다. 당연히 와플 기계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죠.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겠지만 이 황당한 실험 끝에 탄생한 것이 바로 나이키를 순식간에 메이저 브랜드로 올려놓은 와플 솔입니다. 아내의 주방 가전을 희생시켜 스포츠의 역사를 바꾼 셈이죠. 하지만 이런 낭만적인 성공 스토리 뒤에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나이키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바로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입니다. 에어 조던 시리즈는 지금도 리셀 시장에서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전설적인 아이템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이키가 조던을 이용해 전 세계를 상대로 기막힌 마케팅 사기극을 벌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984년 나이키는 조던이 검은색과 빨간색이 섞인 농구화를 신고 경기에 나갔다가 미국 농구 연맹으로부터 복장 규정 위반으로 매 경기 5,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연맹이 금지한 신발, 하지만 조던은 멈추지 않는다. 나이키는 조던을 기존 체제에 반항하는 힙한 아이콘으로 만들었고 사람들은 그 신비로운 금지된 신발을 사기 위해 미친 듯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소름 돋는 진실은 실제로 조던이 벌금을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연맹이 경고 편지를 보낸 건 맞지만 실제 경기에서 조던이 신었던 모델은 나중에 판매된 에어 조던 1도 아니었습니다. 나이키는 교묘하게 사실을 비틀어 전 세계를 속였고 그 거짓말은 나이키를 거리의 제왕으로 만들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열광했던 반항의 정신이 사실은 철저히 계산된 마케팅 대본이었다는 것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나이키의 가장 어두운 성격을 들여다볼 차례니까요. 이제는 좀 고통스럽고 쇼킹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나이키는 1990년대 중반 전 세계적인 불매운동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1996년 라이프지에 실린 한 장의 사진 때문이었죠. 파키스탄의 12살 소년 타리크가 자기 몸집만 한 나이키 축구공을 웅크리고 앉아 바느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타리크가 축구공 하나를 만드는 데 받은 돈은 고작 10센트였습니다. 반면 그 축구공은 미국 매장에서 수십 달러에 팔려 나갔죠. 이 가난한 나라 아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해 세워진 땀 흘리는 공장이었다는 것을 폭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환경에서 매를 맞으며 일하고 있다는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200달러가 넘는 운동화의 원가가 사실은 몇 달러도 안 되며 그 차액은 전부 광고비와 경영진의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스탈링그라드의 참혹한 전쟁터보다 더 가혹한 노동 현장이 나이키라는 이름 아래 존재했던 겁니다. 나이키는 뒤늦게 시스템을 고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도 이들의 공급망 어딘가에서는 제2의 타리크가 바늘을 들고 있을지 모른다는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이키의 혁신은 최근 또 다른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바로 베이퍼플라이 또는 알파플라이라 불리는 마라톤화 때문입니다. 이 신발은 탄소 섬유판과 특수 폼을 사용해 달릴 때 스프링처럼 튀어나가게 설계되었습니다.
이 신발을 신은 선수들이 세계 기록을 연달아 갈아치우자 육상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건 스포츠가 아니라 기술 도핑이다. 신발이 달리는 거지 사람이 달리는 게 아니다라는 비판이 쏟아졌죠. 실제로 이 신발은 기록을 4% 이상 단축해준다는 통계가 나왔고, 세계 육상연맹은 신발의 굽 높이와 탄소판 계수를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급히 만들어야 했습니다. 나이키는 이제 신체의 한계를 극복하는 장비를 넘어 공정한 경쟁이라는 스포츠의 근간을 흔드는 치트키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기술의 진보일까요? 아니면 승리만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광기일까요? 나이키는 오늘도 승리를 위해서라면 인간의 한계뿐만 아니라 규칙의 경계선까지 교묘하게 넘나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제는 현대판 튤립 광풍이라 불리는 나이키 리셀 시장입니다. 이제 나이키는 신는 물건이 아닙니다. 모시는 물건이죠. 특정 한정판 신발은 출시가보다 10배, 100배 높은 가격에 거래됩니다. 2021년 나이키의 북미 부사장엔 허버트가 사임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나이키 내부 정보를 이용해 한정판 운동화를 싹쓸이한 뒤 리셀로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임원의 가족까지 가담한 이 추악한 돈놀이는 나이키가 스스로 만든 희소성 마케팅의 괴물 같은 부작용이었습니다. 누구나 가질 수 없다라는 욕망을 자극해 사람들을 줄 세우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 신발을 가로채는 전쟁터로 만든 겁니다. 신발 한 켤레 때문에 마트에서 패싸움이 벌어지고 중고 거래를 하다 목숨을 잃는 사건까지 발생하는 현상.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 않나요? 나이키는 이 광기를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더 적게 만들고 더 자극적인 협업을 통해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죠. 자,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나이키는 사형수의 유언에서 희망을 찾았고 아내의 와플 기계를 망가뜨리며 혁신을 시작했습니다. 조던의 거짓말을 통해 영웅을 창조했고 아이들의 눈물 위에 거대한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술 도핑과 리셀 광풍을 통해 자본주의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제가 들려드린 나이키의 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전히 우리에게 도전할 용기를 주는 위대한 브랜드인가요? 아니면 인간의 허영심과 승리욕을 가장 잔인하게 이용하는 탐욕의 괴물인가요? 어쩌면 우리가 나이키를 신는 진짜 이유는 그 신발이 편해서가 아니라 나이키가 설계한 그 화려한 승리의 신화 속으로 한 발짝 들어가고 싶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나이키에 대한 획기적이고 쇼킹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운동화를 신을 때 그 로고 아래 숨겨진 수많은 진실과 눈물, 그리고 치밀한 전략들을 한 번쯤 떠올려 보세요. 이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나이키가 단순한 신발 회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것을 거대한 자본으로 바꾸는 연금술사와도 같습니다. 사형수의 마지막 말인 Let's do it을 Just do it으로 바꾼 그 순간부터 나이키는 죽음조차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음을 증명했으니까요. 그들의 승리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졌고 그들의 혁신은 누군가에게는 반칙으로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매끄러운 로고에 마음을 뺏기고 새로운 조던 시리즈가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키가 가진 무서운 매력이자 우리가 빠져나오기 힘든 소비의 소용돌이일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나이키는 여전히 승리의 여신입니까? 아니면 탐욕의 상징입니까?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댓글 하나가 제가 더 깊고 날카로운 통찰을 시작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브랜드와 미스터리한 성공 신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는 더욱 자극적이고 소름 돋는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나이키의 로고보다 더 선명하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희생이 아닌 진정한 도전의 역사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